연설 계획하는 부분은 PPT 화면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국내 문제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문제에 관한 부분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내용이 대외적으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반도체 수출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것을 사실은 예측은 못했던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쭉 관심 있게 봐왔던 바로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재고량이 지금 다 소진이 되고 수요의 공급이 지금 따라주지 않을 정도로 내년은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40조에서 50조 그 사이에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었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170조 전후의 삼성의 경우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만의 TSMC라든가 삼성,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미국의 마이크론, 미국 회사는 거기는 반도체 수요가 한 10% 전후 정도 물량 비중 차지하는 거니까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그런데 삼성이 이제 장점에 관한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삼성의 장점이라고 보는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패키징 기술, LSI, 파운드리, 시스템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통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장기적으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에도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술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반도체의 경우 정확하게는 대략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 1년 정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18개월마다 2배 정도 상승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2, 4, 8 이렇게요. 2배로 급증이 한 18개월마다 2배로 그렇게 변화 속도가 빠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2026년부터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 문명이 바뀌는 것 자체를 일명 통합해서 싱하기를 싱귤레리티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까지는 이런 시대에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큰 줄기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명 이기 속에 세상의 변화 속에 혜택을 받고 싶어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특히나 거기에 중심 인물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삼성의 한국의 SK 하이닉스 플러스 삼성전자 쪽에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손을 내밀었어요. 한국을 대상으로 구인 공고를 냈어요. 한국에서 받는 연봉 100원에 2배, 3배 주겠다. 미국으로 와라.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글의 전번에도 제가 한 달여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미국의 모 도시의 경우 미국의 지금 자율주행차의 쌍벽은 테슬라하고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준공은 배제하고. 그런데 이 전번에 말미에 제가 말씀을 참고로 잠시 드렸던 것 같은데 뉴욕의 자율주행차에 현대 아이오닉 5가 선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현대 아이오닉 5 시중에 우리 도로에 보면 아이오닉 5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전기차. 그런데 그 전기차는 리튬이에요. 리튬. 축전지가 리튬입니다. 그런데 이 리튬으로는 앞으로 안 돼요. 안 된다라기보다는 위험을 안고 주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대치될 축전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빨리 생산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의 축전지 핵심이 뭐냐? 전고체입니다. 전고체의 핵심이 뭐냐? 은입니다. 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뒤에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만 멕시코의
전 세계 최고의 은광을 삼성에서 작년 10월 달에 이미 전량 매수하는 걸로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뭔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운이 없으면 전고체 배터리 생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래서 이런 판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 지금 변화에 관한 부분은 뭐 현실이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어쩌겠어요. 당장 HTT 5원 분이 매도에 대한 양도 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걷겠다라는 게 지금 현 불법 정권에 스쳐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100원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82원 50전을 뺏어가겠다. 라는 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1억 천금 생각 버려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넷세라 지세라 세상에서는 그런 불로소득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 크게 우리가 같이 대한민국 코가 같이 넷세라 지세라 세상에 선탑하게 되면 뭐 그런 거 이제 걱정 안 해서 민생고에 관한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넷세라 지세라 세상에 대한민국이 배제되면 그건 방법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같이 선탑할 수 있게끔 숟가락을 같이 얹을 수 있게끔 같이 승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국내적인 문제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5천만 국민의 대다수가 깨어나는 것이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다음. 지금 현재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짱깨들마저 전 짱깨라고 일명 공공연하게 합니다. 짱깨들마저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올림픽 파크 포레원 둔촌동 재건축 12,000, 13,000 세대 되는 여기에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짱깨들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공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뭐 내 집 마련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점에 관한 부분은 외람되지만 제가 보는 주관적인 예측으로는 올해 대한민국이 부도 안 난다는 전제하에서 부도가 나면 뭐 더더욱 직구하기는 용이할 거지만 지금은 항상 총알이 중요하다. 내지는 내년 길게 내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때가 적기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는 골라서 살 수 있다. 골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우리 포럼에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신조어는 아니고 이게 외국에서 많이 얘기됐던 내용인데 남아메리카에서 많이 얘기됐던 내용인데 윤어게인 가두리라고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명 벤츠파도스라는 이야기로 일명 얘기한다. 뭐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딥스테이트를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깊이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윤어게인 뒤에는 딥스테이트가 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나면 안 되니까. 딥스테이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대중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대중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깨어나질 못하게 해야만이 영원히 대한민국이 딥스의 배수진 국가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SNS장의 단체방에서 일명 자칭 자기가 우익이라고 나는 태극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뭘 외치고 있습니까? 윤어게인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딥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이런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 즉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상승합니까? 매수 세력이 있어야지 상승할 거 아닙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럼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매물이 1억, 2억, 10억씩 낮춰놔도 사는 사람이 없다라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주소입니다. 단독주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원주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뭐 딥스테이트하고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딥스테이트 포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시청자분들 좀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정보시 2025년 4사분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257%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경제 성장이 2% 이상 돼야 된다. 2% 이상 안 되면 잃어버린 30년, 40년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떠냐 이런 상황이다. 기술적인 디프레이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기술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야. 기술적인 디프레이션은 결국은 경제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 금융권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축은 좀 심하게 표현하냐 한마디로 이거 좀 기분 나쁘게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자본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포퓰리즘으로 퍼지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속된 말로 금융권에다가 저축하는 것은 금융권에서 보면 저를 굉장히 욕할 수도 있는데 금융권에다가 저축 돈 묶어 놓는 것은 금고 속에다가 얼음덩이 안방에 모셔놓은 금고 속에다가 얼음덩어리를 넣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먹겠네. 이게 현저소라는 거야. 좀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려해 우리 포럼에서 사실은 단체당을 포함해서 단체 이 포럼에서 집회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아마 우리 단체일 겁니다. 고려아연의 중요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단체방에 또 고려아연 특정 유튜브가 또 제작한 거 있어서 우리 뭐 지금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올리기도 했었습니다만 고려아연에서는 이 재련 기술 자체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고려아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원광석을 채취를 해서 나름대로 정련해서 안티몬 예를 들어서 이 안티몬이 고온에서 녹질 않지 않습니까? 여기 여 소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미슬 같은데 앞에 전반부에 총알 같은데 인디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제가 특수공세에 그래서 조지아주에 미국에서 11조를 투자해서 고려아연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원에 관한 부분 자체를 중공의 의존도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거 뭐 우리 포럼에서 여러 번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공급생활해서 정말 어렵게 국민주택 하나 규모를 강남에다가 하나 구입했는데 그게 40억, 50억 갔어요. 내가 올라가라고 얘기 안 했는데 올라갔어요. 콘크리트는 뭐 건물 자체는 재건축해야 될 시점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높아져 갖고 이게 토지세법 특히나 100원 재산세 내는 거 자체가 토지세로 전환이 되면서 5배, 10배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받고 있는 연금에다가 연금 받는 거에다가 보태서 내야 된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얘기해서 SMB치 캐시프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지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동산 거지로 만드는 것이 지금 현 정권이 하는 짓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10월에 이미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이 멕시코 라파리아 은광에서 나오는 은을 전량 매수하는 계약을 이미 맺었어요.
그래야만이 삼성 SDI 전고체 축전지가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기술력이 다 끝났는데 생산되려고 그러면 운이 없는데 뭘로 생산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발빠르게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운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은 각자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여기는 뭐 투자를 어드바이스하는 우리 포럼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2월 19일 엊그제죠. 1회 평화위원회가 워싱턴 DC에서 개최가 됐어요. 여기 20여 개국이라고 돼 있는데 뭐 37개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업저버까지 47개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모르게 많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업저버로 밖에 마지못해서 업저버로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간보고 있는 국가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짓 하고 앉았어. 하여튼 다자지구 일명 평화위원회는 유엔을 개최할 것이다. 유엔은 아까 사석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엔은 CFR이 세운 조직이고 딥스테이트 하수 조직입니다. 이 딥스테이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저 무슨 도깨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 사람 어떻게 좀 맛이 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청자분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우리 딥사우스 포럼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그만큼 갭이 벌어집니다. 누가 맞냐? 딥사우스 포럼에서 얘기하는 게 100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싱귤레리티가 뭔지도 몰라요. 싱귤레리티 시대에 지금 개막이 되고 시작이 됐는지조차를 모른다는 거죠. 마지못해 김용호 의원이가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50억 불에 미국이 10.5억 불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죠. 미국이 뭐 단연 많이 부담합니다. 요거 국내 문제이긴 합니다. 여의도 국회 계집에 언론사들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취재하러. 새로운 이 딥스 하수 정권에서는 노동신문이 국회를 출입한다.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헌법소단 유튜브를 제가 단체방에 올렸어요. 헌법소단 유튜브의 말미에 상세한 내용이 있어요. 주민자치기본법 이미 대한민국에 쫙 다 준비 끝났어요. 주민자치기본법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번에 자막을 제가 보여드렸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이 됐어. 나 주민자치위원 됐어. 어깨 꼬시고 다녀요. 그게 뭐냐? 북한으로 말하면 5호 담당제 조직입니다. 5호 담당제 조직이에요. 이것을 공인으로서 아스팔트에서 공인으로서 최초라기보다는 많이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신 분이 이희천 교수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 추진하려고 많이 했다가 무산되고 그랬잖아요. 지금 벌써 예산 쓰고 있어요. AI를 기반으로 하는 무어의 법칙의 변화를,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한마디로 많이 얘기하면, 신대범이 시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논리입니다. 2025년 1월 19일부터 블랙햇은 몰락하고, 1월 20일 전입니다. 1월 19일은 블랙햇은 몰락하고,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등극한 이후 YS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NW는 몰락했어요. NW 추구는 몰락을 했다는 거예요. NW가 뭡니까? 지구 인구를 5억으로 줄여갖고 걔들이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네세라 지세라가 추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즉 2026년부터 싱글레리티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영이 우리 포럼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영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맑은 사람들은 지도층으로서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이고 딥스테이트를 모르더라도 영이 맑은 사람은 인류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딥스테이트는 알고 있되 영이 막지 않은 자는 마지막 청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앱스타인 리스의 풍문은 전 세계적으로 연성 EBS고 각기 깨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넷세라, 지세라로 진행되는 진전되는 과정에서의 수혜는 비례할 것이다. 즉 무슨 이야기냐? 빨리 깨어나면 빨리 깨어날수록 빨리 혜택을 받을 것이고 늦게 깨어나면 늦게 깨어나는 만큼 막차를 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 우리 대한민국 미국하고 동맹관계인데 우리 빨리 1순위 앞차 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앞차를 탑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되겠어요? 국민들을 깨우는 게 우선이라는 거. 그게 1순위라는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많이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나 MSM의 선여당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미국의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본이 아르헨티나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백지 스패를 줬냐? 니들 원하는 거 얘기해. 내가 다 얘기해줄게. 이게 아르헨티나 대통령하고 아르헨티나 국민들하고 일본의 대통령, 일본의 수상하고 일본의 국민들이 미국하고 정체성을 같이 한다는 거야. 칼라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백지수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뭐야? 다 해줄게. 그런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칼라가 같아요? 국민들이 칼라가 같아?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형이 돼갖고 동생이 돼갖고 형 등에다가 칼을 꽂는데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냉철하게 보자는 거예요. 냉철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혼자만 잘 살아다니는 게 아니야. 미국하고 손잡고 같이 가자라는 거야.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거 전부 다 우리 딥스테이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자 미국을 떠나서 전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뭐 임명장을 받은 건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YS의 리더이기 때문에. YS에서 내세운 리더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YS에서 리더로 임명을 하고 힘을 실어주면서 미국을 평정해. 그리고 전 세계를 평정해. 이거예요. 그리고 딥스테이트를 전부 다 촉결해. 이게 방향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한국 반도체 업계의 고급 인력 영입을 본격화했어요. 이미 구인 공고 냈어요. 대한민국 민족성으로 놓고 보면 우리 한민족, 백의민족, 홍익인간, 이화세계, 제세 이화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원래 유전자는 좋은데 이건 뭐 제 논리입니다만 이주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 엉망진창 개판이 다 됐다는 거예요. 순수함도 없어졌고 진실성도 없어졌고 정직하지도 않고 다시 원상복귀돼야 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진실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넷세라 지세라 세상의 구성원의 기본 조건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이 넷세라 지세라 세상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앱스타인 리스트 기록에 제프리 앱스타인이 수주 전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각자의 몫입니다. 뭔 얘기냐? 그 얘기는 목매서 죽은 거 아니고 뒤로 빼돌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먼 훗날을 위해서 깁스를 척결하기 위한 하나의 증인으로 이건 제 논리입니다. 제 논리가 강해요.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누가? 와이엣이? 블랙햇이? 저는 와이엣이라고 본다. 특통께서 지금 현재 항공모함이 2대가 가고 뭐 지금 완전 쫙 집결했죠. 최후의 통첩 2주 내로 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주가 될지 뭐 내일 모레가 될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일촉즉발입니다. 혹자는 우리 국내 언론들이 특히나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딥스테이트, 하메니를 비롯한 딥스테이트를 척결하는 거예요. 핀셋 작업하는 거예요. 핀셋 작업. 이것이 반영이에요. 미국하고 뭐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편 트럼프 대 탄트럼프를 펼치는 대한민국 언론, 이게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그거를 제재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제재해야 돼요. 누가 해줘요?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병목에 대한 뭐 뜬금없이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지금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에 전원을 엄청난 전원이 필요로 한데, 여기에 필요로 한 것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이런 거는 뭐 반도체 시점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 한 2년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원이 2년 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3년에 된다고 해도 3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5년 내지 10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병목, 그 사이의 갭이 병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 병목의 해결 방안에 관한 부분은 혹자는 이런 얘기 합니다. 뭐 좀 그 나름대로 자기가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비상발전기를 하고 가스터빈을 하고 연료전지를 하고, 그런데 그런 거는 생산성이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원의 신뢰성 확보가 안 돼요. 신뢰성이 낮아요. 엄청나게 낮아요. 아까 리튬 배터리로 자율주행 차량을 굴리는 거하고 전고체 축전지로 굴리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엔지니어가 아니신 분들은 이런 걸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것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장기 전원 수급 개발 계획에 착착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만들어 놓은 대로 원전 죽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갔었으면 이때 우리는 호황을 누렸을 거예요. 전 세계가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쫙 몰려들었을 거예요. 뭐냐? 대한민국 하면 뭐 전원 공급 전혀 문제 없어. 이러고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런데 이것을 좌익 정권에서 다 망가뜨렸다. 제가 이거는 참고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경제독학이라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답답해서 쓴 댓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르면 Y의 블랙햇 간에 소리 없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한국을 어찌 기초통화국인 일본하고 비교를 하냐. 일본이 곧 내일 모레 부도가 난다라는 거야. 일본 걱정할 때야. 발등에 떨어진 불이 어딘데. 대한민국이 더 문제야.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에요. 6개 국 중에 하나예요. 달러처럼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그런데 대한민국은 쥐뿔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한국의 국가 부채율이 뭐 57%다. 57%가 아니에요. 이것도 뭐 51%, 53%에서 올라서 57%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57%가 아니라 사실은 유관, 기관, 국영교체까지 전부 다 합하면 1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튜버들이 참 이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뭐 이게 유튜브 구독자도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을 안 믿고 그런 사람들 말을 믿는 거야. 우리는 또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하고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AI로 하고 좀 목소리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부도의 위험성은 일본과 비교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지금 뭐 내포가 석자인데 뭐 남의 걱정하고 앉았어?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요거는 제가 보셨죠? 모든 성남 시민 무료 접종. 이게 제가 4월 30일까지 날짜 돼 있잖아요. 아이고. 독감 무료 접종 언제 얘기했죠? 항상 초겨울 되면 10월달 안에 전부 다 맞으셔야 됩니다. 11월달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4월 30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저는 여기에 내막이 숨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막이 숨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건 제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 자체를 어디 찢어지지 않고는 병원을 안 가요. 독감? 백신? 이렇게 안 맞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아요. 저 의료보험비 엄청나게 많이 내요.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지금 두 달인가 3달인가 냈습니다만, 저 444만 원까지
개인 의료보험비를 443만 원을 냅니다. 매달. 어마어마한 짱깨들이 다 쓰잖아요. 아, 정말. 지금 전 세계 판 자체가 뭐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이런저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채널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올려요. 그런데 늘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화면들도 올리고 에마젠시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다 그러는 거예요. 네세라 지세라 액터베이비래. 그리고 이 네세라 지세라 11 다크 이런 거 올리고 이거는 뭐 예외적인 거지만 이런 거를 올리는 거는 참고만 보십시오.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이런 데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화가 흔들려요. 그런 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그리고 이거는 뭐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다. 신축하고 있다. 국민께서 일종의 회의실입니다. 연회장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거- 인류의 미래에 대해 이거 놀라운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길어서 못 틀어드리고 나중에 뭐 토론 때 필요로 하면 틀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 예언 30가지에 관한 부분은 진즉에 몇 개월 전에 한 달여 전에 보여드렸죠. 요즘에 이걸 기본 테마로 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끌기 위해서 많이 방송들을 합니다. 그 방송 뭐 참고할 것도 많아요. 우리 방에도 어떤 분이 올리셨던데 좋은 내용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 일론 머스크가 네세라 지세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테마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가 진위에 관한 부분 여러 개에서 논의할 필요 없어요. 일론 머스크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해봐봤자 시간 낭비고 일론 머스크도 YS에서 세운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게 바람직해요. 안녕하세요. 이시윤당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 하나 요거 또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렸습니다. 요거는 워낙에 짧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위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것을 넘어 그 속에 숨겨진 인류 생존의 열쇠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어른은 움직이는 슈퍼컴퓨터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도 나이가 들면 소외되기 쉽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어른 한 명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엄청난 지혜와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둘째, 끝까지 책임지는 강한 정신력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마음은 엄청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이런 끈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화성 개척 같은 힘든 일도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는 나약한 사람은 우주를 바꿀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튼튼해야 멀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켓과 발사대가 단단해야 우주를 솟구치듯 한국은 어른들의 희생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과거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민족만의 어머니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님께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족성 자체는 이걸 100% 믿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민족성이 그만큼 기본적으로 유전자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개판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완전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관세에 관한 부분, 그쪽 관련 회사들이 연방대법원에서 어제 판결이 났고, 오늘 새벽에 판결이 났고, 판결은 안타깝게도 여하튼 6대3으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위법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관세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고유 권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전쟁 중이냐, 위기 상황이냐, 미국이. 그런데 딥스테이트를 아는 사람은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왜? 딥스테이트가 우린 속된 말로 좀 리얼하게 표현해서 딥스테이트가 미국의 아지트를 틀고 쌓아놓은 돈이 38조 달러잖아요.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딥스테이트를 아는 사람은 위기 상황 맞아. 그런데 딥스테이트를 모르는 사람은 위기 상황이 아닌 거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연방 법원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추가관세 또 10% 하고 다른 방법으로 221조, 301조 해서 다 하겠다. 되돌려주는 건 어떻게 되느냐? 되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되돌려주는 건 별개의 항으로 또 소송이 필요해요. 그게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진 메인스트림에서 특히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선동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미국의 아지트를 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중심으로 정리가 돼야만이 새로운 깁스가 얘기하는 신세계가 아니라 YS이 얘기하는 신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지상 낙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승천에서 낙원이 아니라. 넷세라 지세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넷세라 지세라 세상에 문명의 이기의 기본 바탕은 6,000가지 일명, 그게 다 나올지는 모르지만 6,000가지 기술이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전력 전송, 무선 전기 전송이죠. 그건 프리에너지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도체가 없이, 케이블이 없이, 전선이 없이 딥스테이트를 한다는 것은 국내외 상황을 골격을 공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어떻게 신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냐고요. 모르고 주역 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기초과학, 기초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한편은 이해는 해요. 절대 기초과학, 기초기술에 관한 부분은 최소한 물리적인 시간은 필수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없이 어느 날 짜잔 하고 세상 신세계가 펼쳐진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땅속으로 가라앉거나 승천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외에는 지구상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지구상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일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